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많은 댓글은 우파들이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과 운명을 놓고 심각한 한판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강력하게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천명하고 허위,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무장하고 있는 세력들을 청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위기는 과거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동일한 민족, 동일한 도시국가였지만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내전을 겪었습니다. 허위, 거짓 정보와 선동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멸망하는 데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고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이 나라 도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설을 하는 도중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청산 의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란 작자가 6.25 전쟁을 미중 전쟁, 미국과 중국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김일성의 반역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당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 폐기물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 스스로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가 하면 조선 사람들은 달리는 중국 말 엉덩이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궤변들이 반국가 세력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의 주장은 남북한의 국가 분단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내전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이는 건국 이념과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 활동입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세력들은 과도하게 순진하거나 너무 정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새마을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강대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세계 정신을 한국이 선도하는 한국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뿌리 깊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국가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대법원, 국가 핵심 기관들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우리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라 상황이 이러한데 보수 우파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지나치다고 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이념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그리스에도 놀랍게도 지금의 한국과 너무나 유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동일한 민족이었고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상업,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스파르타는 전쟁에 전념하는 전체주의 국가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는 이념 충돌로 전쟁이 발생하고 결국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스파르타 전체주의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내전은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을 주도하는 장군입니다. 그는 화려한 언병과 거짓 선동에 매우 능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개인 권력 욕심으로 허위, 거짓 선동 정보를 만들어서 아테네 관리들을 선동하고 아테네 국민들을 선동해서 시칠리아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내전 중에 있었고 시칠리아 섬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였습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의 계속된 거짓과 허위 선동으로 시칠리아를 공격하게 되었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상실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게 패배하는 역사적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전 이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는 거짓과 허위 정보의 선동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모고그라는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무장한 알키비아데스 같은 세력들이 민주주의 국가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작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알키비아데스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댓글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